네, 그러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범주형 자료 일별량을 먼저 실습해 보고요. 다별량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SPSS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실습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SPSS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원격 데스크탑으로 접속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요. 원격 데스크탑으로 접속하는 방법은 우리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테니까요.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원격 데스크탑 접속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실습을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가 우리가 실습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이 실습 데이터를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안 된다 그랬죠? SPSS로 죄송합니다. 원격 데스크탑으로 접속한 다음에 우리 학교 컴퓨터 전산실로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그죠? 이 클래스룸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해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이 화면이 실제로는 원격 데스크탑에 접속한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각자 프로그램마다 확장자명이 있거든요. SPSS에서 사용하는 확장자는 SAV라는 확장자명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SAV라는 확장자명으로 저장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습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엑셀로 보통 많이 다운로드 여러분들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우리 도수분법 엑셀로 저장되어 있는 거를 다운로드 받은 거를 우리가 SPS에서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PSS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SS를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뜨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우리가 갖고 와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바탕화면에다 다운로드 받아놨을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에 있는 게 메뉴들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데이터 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 보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보기는 엑셀 화면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거고, 변수 보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수를 여러분들이 세팅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작업할 때는 여기서 세팅하는 거를 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엑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오기 때문에 엑셀에서 먼저 변수를 세팅하고 갖고 오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엑셀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엑셀에는 제일 위에 이렇게 변수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 항목이 변수명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갖고 와서 SPSS에서 어떻게 갖고 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에서 파일 열기 들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바탕화면에서 우리 데이터 있죠? 데이터 갖고 오시고 이 데이터 중에서 여기 보면 SAV로 저장된 파일만 뜰 거예요. 그 중에서 밑에 보면 파일 유형 있죠? 이 파일 유형을 엑셀로 바꿔 보겠습니다. 엑셀로 바꿔 놓고요. 바꿔놓은 상태에서 우리 도수분포표라고 되어 있죠? 엑셀로 저장된 걸 요거를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소스 열기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시트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시트를 선택하면 되고요. 여기는 우리가 첫 번째 시트에서 우리가 있으니까 얘를 갖고 오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시트에서 첫 행을 변수 이름으로 읽어오기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죠?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체크하신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보기에서 이렇게 갖고 온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갖고 오는데 요거는 제일 위에 보면은 데이터 변수 보기 첫 번째 행이 이렇게 변수명으로 입력이 된 거고요. 그 밑에 게 우리가 데이터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세팅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먼저 변수 보기로 들어와서 밑에 중에 변수 보기가 있습니다. 변수 보기 들어와서 요걸 좀 세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소수점이 필요 없는데 소수점이 들어왔으니까 소수점을 이렇게 제거해 주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 보기로 가보면 소수점이 없어졌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디폴트로 그냥 쓰시면 되는데, 여기 그레이드에서 요걸 보도록 할게요. 그레이드에서 3점은 C고요. 4점은 B입니다. 요거는 이미 우리가 세팅을 해놓고 왔는데, 이렇게 처음에 세팅이 된 거를 우리가 코드로 들어와서 저장된다 그랬죠. 요거는 코드화 시킨 거고요. 요건 텍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SPSS에서 이거를 작동을 할 때 이런 텍스트 문서는 잘 익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코드 형태로 보통은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코드 형태를 그러면 요거를 값을 읽어 들어와야 되니까 어떻게 주냐면은 요 값이 있죠. 요 값에서 요 값을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없을 때와 있을 때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들어가서요. 기술 통계. 이 기술 통계 중에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빈도와 교차 분석표를 사용할 겁니다. 기술 통계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정리 요약할 때 쓰는 메뉴들을 모아놓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범주형 자료는 빈도, 일별량은 빈도, 그 다음에 다별량은 교차 분석표, 이 두 가지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 그 수치형 자료일 때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먼저 빈도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도라는 메뉴가 이제 띄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레이드라는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니까, 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오른쪽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치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차트에서 우리가 막대형 차트를 한번 실행을 해서 계속 눌러보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2개, 2번이 6개 이렇게 나와 있고 1번부터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1번이 뭔지 아마 좀 헷갈릴 거예요. 1번이 뭐였더라? 이렇게 헷갈릴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 번호, 코드라고 우리가 불렀죠. 1번이 아니고 요거는 F 값이고요. 5번이 A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쓰는 게 여기 값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요걸 눌러볼게요. 자, 일단 5번은 우리가 A라고 표시를 하고요. A. 그래서 5번을 A로 바꿔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범주형 자료일 때는 코드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요 값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요. 이렇게 변경해 줘야 돼요. 만약에 성별 그러면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럴 때 이렇게 코드를 바꿔줍니다. 4번은요. B고요. 3번은 C. 3번은 C. 그 다음에 2번은 D. 그 다음에 1번은 F. 이렇게 해서 추가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가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꼭 항상 눌러줘야 됩니다. 혹시 마지막에 써놓고 안 눌러주면 4개뿐이 안 생기죠.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레이드에 이렇게 값이 이렇게 입력이 됐어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들어가서 기술 통계, 빈도 분석을 시작해서요. 우리 이 상태에서 다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A, B, C, D, F 값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도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 처음에 봤던 거는 1, 2, 3, 4, 5로 돼 있는데 이거는 1이 뭐고 5번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겠죠. 이거는 코드입니다. 실제로는 코드고 이게 점수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코드 번호입니다. 그래서 5번을 A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바꿔주는 작업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요 데이터 보기가 아니고 변수 보기로 들어와서 요 값을 우리가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분석에서 기술 통계 빈도 들어오면 여기에
차트를 이용해서도 그려줄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를 이용해서 그릴 때 이외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또 그릴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그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표로 정리되는 거 이외에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이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프 들어가시고요. 레거시 대화 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레거시 대화 상자 들어가시고요. 아까 전에 막대 그래프를 그려봤으니까 이번에는 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원 그래프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별 요약값으로 그냥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레이드를 오른쪽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레이드를 조각 기준 변수로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 수를 할 것인지 케이스 백분율로 할 것인지를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본 거 케이스 수는 우리가 몇 개인지 빈도수를 의미하고요. 케이스 백분율은 전체 퍼센테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우리 케이스 백분율로 한번 해볼게요. 케이스 백분율로 해가지고 바꾼 다음에 우리 여기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케이스 백분율로 해서 이렇게 원도표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B, C, D, E, F로 해서 이렇게 원도표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그래프는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거를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정 메뉴가 위에 쭉 써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안 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수정하는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도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별량이 하나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이번에는 별량이 2개 있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10개를 이용해서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이 데이터를 클릭하면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전 설계 분할표라는 걸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여기 들어와서 사전 설계 분할표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띄워주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보기 하면은 1번, 1번, 그 다음에 2번, 2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실험 처치라 그래서 우리 이론 시간에 설명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실험군과 대조군 이렇게 우리가 세팅이 돼 있죠.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1번 그룹은 실험군이고 2번 그룹은 대조군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감기가 걸렸다, 안 걸렸다. 이렇게 우리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보기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이거는 코드니까 이것만 가지고선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한 걸 가지고 나중에 분석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변수 보기에서 항상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나중에 우리가 R 코드를 할 때도 배우겠지만 R 코드에서는 이거를 팩터 처리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가 R 프로그래밍 할 때 또 배울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SPSS를 사용하니까 SPSS는 이렇게 값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은 이렇게 영어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명에 따라서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돼 있죠. 레이블은 화면에 이제 나중에 결과 보고서에 찍히는 것들을 한국말로 처리해 줍니다. 자, 그래서 뭐 변수명을 한글로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변수명은 영어로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을 그러니까 한글로 처리해 주면 보고서에는 이렇게 한글로 찍혀요. 요즘은 이제 SPSS가 좋아져서 이 변수명을 한글로 해도 인식을 다 하지만 옛날에는 변수명을 한글로 인식이 안 됐었거든요. 그럴 때는 변수명은 영어로 많이 쳐줬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글로 써주고 요 레이블은 한글로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영어로 해주고 요런 게 이제 습관으로 잡아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별량 분석은 교차 분석표라는 걸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자, 분석 들어가시고요. 기술 통계 그 중에서 교차 분석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으로 할 것인지 열로 할 것인지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행으로 왼쪽하고 위입니다. 요거는 왼쪽에 나와 있고요. 요거는 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사전에 우리가 어떤 그룹을 정해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 처치를 행으로 놓고 볼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고요. 실험 처치가 왼쪽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감기 발생을 우리가 열로 사후에 하는 거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통계는 나중에 여기서 배워보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 여기서는 셀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통계는 언제 배워볼 거냐면 우리가 나중에 교차 분석을 할 때 그때 통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요거는 여기서는 우리가 안 할 겁니다. 나중에 요 메뉴는 우리가 뒤에 가서 중간고사 이후에 요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차 분석이라는 거를 따로 배울 거니까요. 그때 요걸 쓰는 거고요. 여기는 단순하게 우리가 셀을 비율하고 요거를 정리해주는 기술통계학적 측면만 볼 거니까 여기서는 셀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셀을 가지고 보는데요. 관측빈도, 기대빈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리고요. 여기서는 백분율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빈도수가 나와 있는데 이 빈도수에 대한 백분율을 뭐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이론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왼쪽을 행을 중심으로 하니까 행을 중심으로 놓겠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행을 중심으로 이렇게 백분율을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누르고요. 다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험 처치, 실험군, 대조군 이미 사전에 50명 우리가 나눠줬다 그랬죠? 그래서 사전에 이미 이걸 나눠놨고요. 감기 발생 유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전체 100분율로 놓고 보니까 이렇게 100분율로 이렇게 요 기준으로 해서 100분율 표시가 됐죠. 아까 전에 우리가 옵션으로 해놨죠? 그 옵션을 가지고 우리가 해놓은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 그리기 들어가서요. 레거시 대화 상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막대형 차트.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단순, 군집, 누적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순은 하나일 때 쓰고요. 변수가 하나일 때. 군집은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옆에 띄우는 거고요. 누적은 그 위에 포개는 겁니다. 자, 요렇게 군집으로 할 것인지 누적으로 할 것인지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군집으로 해서 옆에 두 가지 막대를 별도로 세우죠. 그래서 요렇게 군집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의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처치를 범주축에다 놓고요. 그러면 X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감기 발병은 X축에 두 개의 군집 기준으로 놔야 되니까 요거를 군집 기준으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실험군에 따라서 감기 발생 유무, 그 다음에 대조군에 따른 감기 발생 유무, 이렇게 해서 차트에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구해서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론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가 2차 자료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저희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여기 병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를 1차 자료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해서 구해준 자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거를 2차 자료로 분석하는 겁니다. 2차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엑셀에다가 다 입력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2차 자료가 있을 때 이 2차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흡연군과 흡연군 요 두 개만 가지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7만 건, 723건,
27,000건 504건으로 돼 있죠. 요거를 이용해서 SPS에서 데이터를 입력해서 처리하는 방법. 즉 이렇게 1차 자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2차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파일 들어가서요. 새로 작성하기 하고 데이터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 보기 들어와서요. 여기서 1, 그 다음에 1, 1, 2, 2, 1, 2, 2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1은 우리가 흡연 그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170867로 넣어볼게요. 170867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723번 이렇게 넣고요. 세 번째는 27784. 그 다음에 네 번째는 504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변수 보기 들어와서 이제 이거를 세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 얘를 우리가 흡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모킹이라고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보니까 캔서라고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관측치입니다. 실제로 관측한 데이터죠. 그래서 observation이라고 넣고요. 소수점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는 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됐죠? 레이블은 여기서 흡연, 유무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는 폐암, 유무 이렇게 해주고요. 마지막으로는 관측치 해서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값은 1번은 우리가 비흡연군 이렇게 넣고요. 항상 끝난 다음에 추가라고 눌러주고요. 2번은 우리 흡연군 이렇게 해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아까 전에 1번은 비흡연, 2번은 흡연군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 1번은 우리가 폐암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고요. 2번은 폐암 해주고 U 이렇게 해줄게요. 됐죠? 추가해주고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자, 그럼 얘를 클릭해주고요. 다시 우리가 바꿔주겠습니다. 해주고 바꾸기. 그럼 다시 바꿔졌죠? 자,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데이터 보기로 들어와 볼게요. 그래서 1, 1 이렇게 숫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볼 텐데 이대로 분석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대로 분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지 한번 해볼 텐데 자, 먼저 이렇게 분석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기술 통계, 교차 분석표 들어가서 흡연 유무가 행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폐암 유무가 행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흡연 유무가 열로 들어가야 되죠. 그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셀로 들어가고 셀은 총계치를 한다 그랬죠? 총계, 전체 총계치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폐암 유무가 하나 이렇게 나왔네요. 총 개수가.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게 다 필요한데 실제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하나만 들어가요. 이렇게 이 값을 하나만 넣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는 이 관측치를 실제로 17만 개로 인식해주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들어가서요. 데이터에서 제일 마지막에 가중치 케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관측치를 가중 케이스 지정해서 이쪽에다 넣겠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는 17만 867개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17만 개를 치려고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걸려도 못 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고 얘를 17만 개로 인식하라.
이겁니다. 이게 가중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중 케이스로 확인을 눌러 볼게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기술 통계, 교차 분석표. 이번에 다시 눌러 볼게요. 확인을. 자,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폐암 유무에서 17만 개가 다 인식이 됐죠. 이렇게. 그죠? 보시니까 어떠세요? 자, 위에 보시면, 위에는, 기존에 가중치를 안 준 거고, 밑에는 가중치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 주는 거는 보통 우리가 2차 자료를 이용해서 활용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자료로 분석해서,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연구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분석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활용해서 분석하는 것을 2차 자료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 자료를 할 때 우리가 가중치를 이용해서 2차 자료를 우리가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습을 잘 하셨죠? 자, 그러면 실습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대로 쫓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연수 문제를 내드릴게요. 연수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자, 연수 문제는 첫 번째, 지금 제가 드린 데이터 중에 이렇게 연수 문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성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별을 도수 분포표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별과 학력을 교차 분석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의 교차 분석표는 성별과 학력은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나눌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뭐겠습니까? 데이터를 구해봤더니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사후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니까 사전에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사후 구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퍼센테이지는 우리가 총계로 퍼센테이지를 나누는 게 맞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동영상을 보지 마시고 지금 동영상을 스톱하신 후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푼 거랑 뒤에 동영상하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로 나올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PPT에 없습니다. 스스로 해보라고 제가 PPT를 안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이 뒤에 동영상을 추가로 또 넣어놓을 테니까요. 그거랑 한번 맞춰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연습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푼 거랑 여러분들이 푼 거랑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성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라고 해놨죠. 자, 그러면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석 들어가시고, 기술 통계, 빈도 분석표를 들어가시고, 성별을 오른쪽 변수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차트 들어가서 우리 막대형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고, 빈도수로 할지 백분율로 할지는 선택해 주시면 되고 빈도수로 해볼게요. 계속 들어가시고 여기서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남자가 101명, 여자가 7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퍼센테이지 돼 있고요. 누적 퍼센테이지 돼 있고요. 여기 올바른 퍼센트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설문지 조사하다 보면 결측치라는 게 있어요. 결측치가 뭐냐면 응답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안 한 거를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결측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누적 퍼센테이지고요. 이렇게 남자, 여자에 따른 성별 빈도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별과 학력에 따른 교차 분석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여기 결과창에서도 지금 이게 결과창이거든요. 결과창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들어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앞에 데이터 창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결과창도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과창은 우리가 여러 개의 데이터 창을 동시에 띄워놓을 수가 있거든요. SPSS가. 그럴 때 결과창이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본 결과창으로 얘가 세팅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분석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교차 분석표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연결이 제대로 돼 있네요. 그죠? 자, 성별하고 이제 열을 뭘로 볼 거냐인데 성별을 우리가 행으로 놓고 볼게요. 이거는 내가 어떤 연구 주제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성별을 행으로 놓고 보고요. 여기 학력을 열로 놓고 볼게요. 그죠? 그 다음에 셀로 들어가시고요. 셀에서는 관측 빈도 돼 있는 거를 여기는 총계로 놓겠습니다. 총계로 놓고요. 계속 버튼 누르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래프 그리는 거를 묶은 가로막대형 차트 표시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체크해 주면 여기서도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별 남자 여자 그 다음에 학력에 따라서 전체 퍼센티지가 이렇게 골고루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를 100으로 놓고 총계를 이렇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막대형 차트 그래프에 들어가서 우리가 본 차트 말고 이 상태에서도 바로 차트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요약 정리하는 방법을 쭉 오늘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요번 주 수업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수치형 자료, 범주형 자료를 우리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수치형 자료를 어떻게 정리 요약하는지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